흰 가운을 입은 채 현미경 앞에 앉아 있던 최민성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 연구실은 고요했고 그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정교했고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상견례 잊지 않으셨죠? 연구실 문이 열리며 딸 최하나가 들어왔어요. 27살의 하나는 아버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확인하는 거예요? 민성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걱정해주는 딸이 고마웠어요. 물론 기억하고 있다. 오늘 오후 5시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그런데 아버지, 정장으로 갈아입으실 거죠? 하나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작업복을 벗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민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정장보다 작업복이 더 편했어요. 수십 년간 연구실에서 보낸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작업복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응, 물론이지.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원했던 삶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 아시죠? 민성은 딸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나는 언제나 그를 존경해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어요.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좋겠죠. 상견례가 잘 되길 바란다. 민성이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하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도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해요. 아버지 같은 분이 장인어른이라면 정말 영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민성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준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딸에게만큼은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럼 준비하러 가볼게요. 아버지도 일찍 마무리하시고 준비하세요. 하나가 연구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민성은 다시 현미경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곧 있을 상견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죠.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반 민성은 연구실에서 마지막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있었고 오늘 하루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시계를 보니 상견례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시간이. 민성은 서둘러 실험 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모든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나서야 연구실을 나서는 습관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아입고 가면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어요. 민성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가는 것이 예의에 어긋날까 걱정되었지만 딸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죠.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민성은 결국 작업복 차림 그대로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깔끔하게 세탁된 작업복이었지만 역시 정식 자리에 입고 가기에는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하나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작업복으로 오셨네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실험이 늦어져서 시간이 없었어. 민성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괜찮겠지?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으시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상당히 격식을 중시하는 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특히 준호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기 오시네요. 하나가 입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그의 부모님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준호의 아버지 박정수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어머니 김미숙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격식을 갖춘 상견례에 완벽하게 어울렸죠. 박정수는 멀리서 민성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예비사돈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성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민성입니다. 박정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네. 박정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황감이 드러났습니다. 김미숙 역시 민성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박정수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죄송합니다. 연구실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옷을 갈아입지 못했네요. 민성이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그에게는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 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박정수의 불쾌한 기색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민성을 쳐다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고 김미숙 역시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연구원이세요. 하나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말했습니다. 신소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박정수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 이런 차림으로 오시다니. 민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험이 길어져서 시간이 촉박했어요. 다음에는 꼭 정장을 입고 뵙겠습니다. 다음에요? 박정수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런 모습을 보니 앞으로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하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 씨,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견례에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다니 이런 기본도 모르시는 분과 어떻게 인척 관계를 맺겠어요? 김미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준호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옷차림 때문에. 준호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박정수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의 문제야.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런 차림새로 나타나는 분이라면 민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그 순간 박정수도 벌떡 일어섰어요. 그래요, 인정하시는군요.
솔직히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런 집안과 결혼을 한다는 게 아버지,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민성은 딸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박정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탁드립니다. 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는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주변 테이블에 시선이 몰렸지만 민성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딸의 행복만이 중요했습니다. 박정수는 무릎 꿇은 민성을 내려다보며 더욱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안 되죠. 정장 차려입고 와도 어림도 없습니다. 박정수의 냉혹한 말에 식당 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성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하나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성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착한 아이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만하세요. 박정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요. 김미숙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준호야, 우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니.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혹시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민성을 알아보고는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민성 박사님 맞으시죠? 그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성전자 연구부 부장 김철진입니다. 민성은 고개를 들어 김철진을 바라봤어요. 아, 김 부장님. 김철진은 민성 앞에서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그의 모습에 박정수 일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박사님, 지난번 신제품 기술 지원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김철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회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박정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분이 누구시죠? 김철진이 박정수를 돌아보며 설명했어요. 이분은 최민성 박사님이십니다. 신소재 분야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신소재요? 박정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기술들이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철진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특히 저희 대성전자에서는 박사님의 기술 없이는 차세대 제품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죠. 하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박사님을 만나 뵙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연히 뵙게 되다니. 박정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항상 검소하고 소박한 차림을 하고 계시죠. 김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민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철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네요. 민성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작업복 차림을 비웃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김철진은 박정수 일가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며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최민성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나 봐요? 박정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사님은 신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자십니다. 김철진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현재 국내외 주요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계시고 업계 1위 기업들이 박사님의 연구소 기술을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을 정도죠. 김미숙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김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대성전자만 해도 박사님의 기술 하나로 매출 구조가 통째로 바뀌었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박사님 기술로 인한 매출 증가만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준호가 놀란 눈으로 민성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분이신가요? 민성은 여전히 겸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박사님의 연구 덕분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어요. 김철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신소재 기술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박정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작업복 차림을 이유로 모욕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소박한 차림을 고수하고 계세요. 김철진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명성에 비해 너무 겸손하시죠. 다른 분들 같으면 벌써 온 세상에 자랑하고 다니실 텐데. 하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위대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인정받는 분인지는 몰랐어요. 박사님의 연구실에는 해외 유명 대학 교수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김철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 임원들도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까지 오시거든요. 박정수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박사님께서 작년에 받으신 과학기술 포상도 대단했죠. 김철진이 또 다른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국가에서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상을 받으셨어요. 민성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님도 너무 과장하시는군요. 과장이 아닙니다. 김철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거예요. 박정수는 이제 어디에 얼굴을 둘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대단한 분을 작업복 차림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욕했다니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습니다. 김철진이 자리를 떠난 후 식당 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어요. 박정수 부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최 박사님, 제가 아까 너무 실례를 저질렀네요. 그의 목소리는 한참 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성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별 말씀을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수가 허둥지둥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몰라봤네요. 이런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다면. 김미숙도 급하게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처음 보는 분이라 그런 차림새가 조금 낯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는 그들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향해 쏟아냈던 모욕적인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다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정수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시 생각해보니 좋은 인연인 것 같네요. 김미숙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방금 전까지는 준호야, 조용히 해. 박정수가 아들을 제지했어요. 그 순간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잠깐만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방금까지 저희 아버지를 거지 취급하시더니 돈 많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는 건가요? 박정수 부부는 당황했어요. 하나 씨,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릎까지 꿇고 사정하실 때는 듣기도 싫다더니 이제 와서 다시 상견례를 하자고요? 민성이 딸을 말리려 했지만 하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정말 평범한 사람이셨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모욕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미숙이 변명하려 했어요. 하나 씨, 저희도 처음에는 몰라서. 몰랐다고요? 그럼 이제 아시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하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하시는 거네요. 박정수는 점점 더 곤란해졌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존경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시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라서 존경받아야 하는 거예요. 민성은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딸이 고마웠어요. 하나야. 민성이 조용히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정수 일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나의 단호한 선언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수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준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민성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우리 부모님이 실수하신 거야.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실수요? 하나가 준호를 돌아봤어요. 준호 씨도 아까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를 모욕할 때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부모님의 무례한 행동을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하나가 민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계시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거든요. 민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정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하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 사과하시는 것도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만약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계속 무시하셨을 거 아닌가요? 김미숙이 변명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판단하시는 분들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민성은 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사실 그 역시 박정수 일가의 태도에 실망했거든요. 딸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로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하나야. 민성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저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제 아버지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실하고 착하신 분이라서요. 두 사람이 식당을 나서려 할 때 박정수가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최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성과 하나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당당함과 자존감이 묻어났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하나가 아버지의 팔을 꼭 끼며 말했습니다. 민성은 딸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상견례는 실패했지만 딸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선 후 민성과 하나는 호텔 로비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하나야, 정말 괜찮겠니? 민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하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마땅한 일을 했어요. 하나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 분들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내 마음을 이해한다. 민성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실망했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안타까웠지. 며칠 후, 이 일은 뜻밖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고, 민성 역시 자신의 일에 대해 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버지, 김 부장님 말씀이 사실인가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가 궁금해했습니다. 민성은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런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지. 하나는 아버지의 연구실을 처음으로 제대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상장들과 감사패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인지 새삼 깨달았죠. 아버지는 왜 이런 걸 자랑하지 않으세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니? 민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한 일은 그냥 내 몫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거지. 한편 박정수 일가는 그날 이후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하나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하나는 받지 않았어요. 박정수는 자신의 편견과 속물근성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민성은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수락했어요. 하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민성은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성공의 기준은 남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민성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민성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는 뒤에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민성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야말로 너 같은 딸이 있어서 행복하다.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를 무시했던 그날, 정작 진짜 값진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성과 하나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